안녕하세요. 매매 잘 하셨나요? 오늘 우리 시장은 갭상승으로 시작해서 기대를 좀 했는데 아쉽게 마무리됐죠. 제가 오늘은 엉뚱한 질문을 하나 하고 시작할게요. 여러분들은 순진과 순수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뭔가 다르죠? 저희 회사는 워크샵 가면 저녁 때 술자리에서 이런 주제들을 놓고 대화를 하는데 가장 잘 정의한 사람한테 상금을 줘요. 근데 대부분 대답이 비슷비슷한데 한 직원이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순지는 정말 모르는 거고 순수는 알지만 하지 않는 거래요. 우리가 모두 오 하면서 엄지척을 했고 당연히 그 직원이 1등을 했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최고의 프로들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순수해야지 절대 순진하면 안 돼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잘 해놓으시면 마법 같은 행운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한 종목만 매매 대응을 했는데요. 우선 어제 손절을 당했던 카나리아 바이오는 복수를 좀 하려고 했는데 마땅히 매수 타점이 없어서 매매를 못했어요. 그리고 어제 구독자 한 분이 이 종목 매수를 했는데 스탑로스로 손절이 안 돼서 오늘 억지로 가지고 넘어왔다고 하셨는데 오전에 많이 올랐을 때 익절을 잘 하셨길 바랍니다. 제가 매수한 것도 아닌데 저도 모르게 응원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조심하셔야 되는 게 급락이 떨어질 때는 스탑로스가 안 먹힐 때도 있기 때문에 느린 종목은 괜찮지만 빠른 종목은 항상 지켜보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어제 소액으로 사서 할 수 없이 가지고 넘어온 유틸렉스만 매매 대응을 했는데요. 어제 좋은 이슈로 상한가에 갔었죠. 그런데 오늘 아침에 갭이 2.33%밖에 뜨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 종목 일봉을 보시면 여기 앞에 상한가를 갔을 때도 다음날 음봉으로 마감했죠. 물론 여기는 이미 많이 오른 상태기는 했지만 오늘도 세력들이 이렇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었고요. 분봉으로 매매 내역을 보시면 아침에 2.33% 갭을 띄우고 살짝 올리는 척 하다가 시가를 깨고 내려오길래 일단 여기서 빨리 매도 처리를 했어요. 이후에 매도 물량이 엄청 쏟아지더니 하락 VI까지 걸리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앞에 매수하신 분들의 매도 물량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빨리 떨어지는 건 세력들의 개미 털기일 가능성도 있어요. 어떤 기준이나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상한가를 보내고 다음날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들을 수도 없이 매매해봤기 때문에 경험으로 아는 거죠. 암튼 VI 풀리고 나서 올라오길래 어제처럼 후회하지 않게 오늘은 여기서 2,000주를 매수했고요. 그리고 저한테 왜 비중을 작게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편집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지금은 엄두를 못 내지만 초창기 때부터 제 채널을 보신 분들은 제가 가끔 실시간 매매 영상도 보여드려서 잘 아실 거예요. 저는 단타도 하루에 보통 적게 할 때는 3천만 원, 아주 자신 있는 종목은 2, 3억까지도 하는데 이 정도 비중을 하면 집중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아직 허리가 안 좋아서 회사에 간이 침대를 놓고 지켜보니까 좀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비중을 줄여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비중을 작게 하는 대신 수익률을 높이는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스윙이나 중장기 투자는 비중을 어느 정도 가져갑니다. 아무튼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일단 매수하고 나서 빠르게 쭉 치고 올라가길래 그냥 지켜봤고요. 혹시 다시 내려와서 6,900원을 깨면 바로 손절할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매수한 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상한가 간 다음날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들을 많이 해봐서 그런 거고 빠른 손절을 할 자신이 있어서 그런 거니 초보분들은 가급적 따라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무튼 어제 종가까지 다시 빠르게 치고 올라가길래 일단 안전하게 여기서 80%를 먼저 매도했어요. 이게 수익률이 9%가 조금 넘어요. 여기서 많이 매도한 이유는 아침부터 이렇게 흔들면 많이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요. 전 순진하지 않고 순수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움직이나 지켜봤는데 여기서 다시 시가 위로 올라가는 척 하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서 또 시가 회복에 실패하길래 여기서 남은 물량의 50%를 매도하고 나머지는 물량이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오늘 힘을 다한 것 같아서 여기서 21선을 깨고 내려올 때 전략 매도 처리했어요. 이후엔 아래에서 이렇게 횡보하다가 더 빠져서 종가 마이너스 6.59%로 마감했죠.
지난번에 매매했을 때는 얌전하게 운전하시던데 오늘은 상당히 거칠더라고요. 암튼 저는 어제 아쉬움을 좀 만회했고요. 그 다음 시장 특징주 좀 보겠습니다. 먼저 피플바이오인데요. 퇴행성 뇌질환 진단 기술을 개발하는 바이오 기업이죠. 알츠하이머병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혈액검사 제품을 주력으로 하고 있어서 치매 관련주로 분류되는데요. 오늘 점상에서 시작했죠. 미국 바이오젠이 개발 중인 알츠하이머 신약이 임상 3상에서 효능을 보였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봉을 보시면 지난 7월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급등을 했었는데 이때는 형제주로 불리는 박셀바이오가 상한가를 가면서 같이 급등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렇게 쭉 흘러내리면서 거의 지하실까지 갔었는데 오늘 상한가를 보내면서 다시 지상으로 올라왔죠. 그리고 상한가가 잠깐 풀렸다가 바로 다시 말아 올렸죠.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이노시스 좀 보겠습니다. 척추 고정장치 및 골절 치료장치 등 정형 외과용 의료기기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최근에 우주 발사체, 위성사업, 자율주행, 그래핀 등의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오늘 상한가에 간 이유는 정부가 2030년까지 전기차 생산 규모를 330만 대로 늘려서 세계에서 시장 점유율을 12%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노시스는 자율주행에 최적화된 배터리 팩을 개발하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의료기기를 만드는 회사가 갑자기 자율주행과 무슨 상관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자세히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현재 이노시스의 최대 주주가 에디슨 EV예요. 암튼 일봉을 보시면 지난 8월에 무상증자 권리락으로 상한가를 이렇게 몇 번 간 이후에 고점을 찍고 쭉 이렇게 흘러내렸죠. 그리고 오늘 바닥에서 다시 상한가로 돌려 세웠는데요. 거래대금은 120억으로 좀 약했죠. 그런데 분봉을 보시면 정말 멋지게 상한가에 들어갔죠. 아침에 15% 이상 올리고 여기서 쭉 이평선들을 모아놓고 그대로 상한가에 말아 올렸죠. 이런 휴게소 자리는 항상 눈에 잘 익혀두세요. 아래 구간에서 나오면 최고의 매수 타점이고 이 정도도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자리예요. 암튼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대화제약 좀 보겠습니다. 의약품을 제조하고 판매 유통하는 회사죠. 러시아 정부가 방사능 피폭 예방 약품을 긴급 구매에 나서면서 핵 전쟁을 준비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 오늘 상한가까지 갔는데요. 러시아 국영기업이 1억 2천만 원 규모의 요오드와 칼륨을 구매하겠다는 입찰 공고를 냈는데 요오드와 칼륨은 방사능에 노출됐을 때 방사능 요오드가 몸에 쌓이는 것을 막아준다고 하죠. 그리고 이 대화제약은 이 성분이 함유된 맥그비돈 연고를 제조 판매하고 있다고 하네요. 러시아에서 이 연고를 구매한 것도 아니고 단지 같은 성분이 들어있다는 것 뿐인데 세력 형님들이 이런 꺼리를 찾아내서 끼워 맞추는 것도 진짜 대단하죠. 아무튼 일봉을 보시면 지난 14일에 세계 최초로 경구용 위암치료제 이슈로 29% 이상 상승시키고 이후에도 시세를 크게 한번 주었었는데요. 이후에 21선까지 깊은 조정을 주고 오늘 다시 상한가를 보내면서 존재감을 과시했죠. 제가 주식을 알려줄 때 제일 먼저 말해주는 게 매수할 때 이평선, 특히 21선에서 사는 연습을 많이 하라고 얘기해줘요. 이 종목도 아마 21선 근처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오늘 수익을 꽤 많이 냈겠네요. 분봉을 보시면 오후 2시까지는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상한가에 말아 올렸죠. 앞으로 연고의 효능보다는 푸틴 형님이 어떻게 할 건지 잘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SCI 평가 정보 좀 보겠습니다. 신용평가, 신용조회, 채권 추심을 주로 하는 대표적인 금리 인상 수혜주죠. 저는 이날 매매에서 수익을 잘 냈는데요. 구독자 중에서 주식 경험이 많으신 분이 제가 이날 매매하는 걸 보고 본인도 매매를 했지만 저보고 정말 종목을 잘 선정한다고 하셨는데 이건 실력이 아니고 그냥 하락장에서
상승한 종목을 먼저 찾아낸 것 뿐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계속 보고는 있었는데 일봉이 조금 높다고 생각해서 매매 대응을 안 했어요. 오늘 상한가에 간 이유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의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신용조회 서비스, 채권 추심 등의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 실적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인데요. 기준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가 상승하게 되고 당연히 부실 채권이 늘어나기 때문에 채권 추심업이 활성화되겠죠. 일봉을 보시면 지난 6월에 증시 폭락과 DSR 규제 강화 이슈로 시세를 준 이후에 거래량 없이 쭉 이렇게 횡보하던 주가가 최근에 다시 금리 인상 수혜주로 떠오르면서 오늘 52주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갔죠. 주식이라는 게 참 기다림이 필요한 게 제가 이 종목을 좋게 본 게 여기서부터였는데 벌써 60%나 올랐어요. 오늘 거래대금은 1760억이나 터뜨렸고 분봉을 보시면 아침에 8.22% 갭을 띄우고 살짝 내려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서 12% 이상 상승시켰다가 다시 내려와서 횡보하다가 여기서 이렇게 상승 하락을 반복하다가 상한가에 말아 올렸죠. 앞으로 세력 형님들이 누구를 추심할지 관심 갖고 지켜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 우리 시장 좀 잠깐 보겠습니다. 어젯밤 미국 증시가 일제히 반등해서 우리 시장도 살짝 기대를 했었는데요. 장 초반 갭상승으로 출발하면서 분위기 반전을 시도했지만 결국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죠. 코스피는 매도 행렬을 이어오던 외국인이 그나마 12일 만에 2천억 넘게 순매수하면서 2170포인트로 마감했고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에도 환율 상승 여파로 결국 675포인트로 마감했죠. 여러분들 요즘 장도 안 좋고 종목도 시총이 작은 놈들만 개별 이슈로 움직이니까 좀 매매하기 힘들 때가 많죠. 이럴 때는 특히 종목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EPS가 어떻고 PER이 어떻고 ROE가 어떻고 매출 실적이 얼마고 영업이익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공부하는 건 기본적인 거니까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이건 종목을 순진하게 공부하는 거예요. 주식 투자를 잘하려면 이 종목을 운전하는 세력들이 어떤 이슈를 만들어서 주가를 어떻게 상승시키고 하락시키는지 월봉에서 주봉에서 일봉에서 분봉에서 어떻게 저점을 만들고 어떻게 고점을 관리하는지 그걸 알아내는 게 주식을 순수하게 공부하는 거예요. 순수는 알지만 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알아야 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도 크잖아요. 주식을 공부하는 건 결국 세력을 공부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느낌이 오시는 분들만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